오늘 그 워크숍의 일정은요, 처음에 이제 앞부분은 오늘하고 오늘 저녁까지는요, 디지털 치료기를 저희가 이제 한림대 세 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알코올에 관련한 A스탑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 정신과 질환의 P스탑, 그 다음에 치매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마인드 스트롱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제 세 개를 개발을 할 계획인데, 정말로 어떤 거는 굉장히 그냥 처음부터 우리 같이 여기서 뭐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위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이런 세 가지 디지털 치료를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디지털 페노타입이라고 얘기하는 디지털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게 어떻게 바이오마크로 활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 좀 오전에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음성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박현숙 교수님이 와서 말씀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빅데이터를 구축할 건지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그 라이프 프로그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진행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우리 이 강원도에 있는 소생활권 스마트 헬스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것도 역시도 디지털 헬스 개념이 들어갈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디지털 치료제의 기기들이 어떻게 임상 실증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계획이 될 것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할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치료기기가 앞으로 향후 메타버스나 또 그 외 XR에 어떻게 표현돼서 그것이 이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정말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뭐 지금 먼저 조금 디지털 치료기기를 아마도 개발하고 있는 웰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대표님이 와서 간단히 말씀해 주기로 하고요. 이제 그런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목 교수님이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워크숍은 큰 중요한 건 끝나고요. 이제 일요일 아침에는 이제 저희 이 것들 정리하는 시간 오전에 갖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또 여기 와서 처음 와서 들으시는 부분이나 어느 정도 알든 모르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사용자가 될 사람이든 어떻든지 간에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 아이디어, 뭐 좋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먼저 A스탑이라고 얘기하는 알코올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제 어떤 컨텐츠로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간단히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중간중간에 모르시는 거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얘기하시고요. 심리학적인 정신과적인 기반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수리야 여기 계신 사람들 다 한 가닥씩 하실 것 같은데 또 그거와 좀 다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시간도 충분하게 넣습니다. 그런 발표를 우리 이창현 박사님께서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하나임상심리연구소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굉장히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의미 있고 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이런 일에 또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이제 기회를 주셔서 이상 교수님, 안목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많은 도움 주고 계신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 드릴 내용은 이제 A스탑, A스탑의 A가 이제 알코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치료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주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은 그 안에 담길 컨텐츠들이 이제 주로 어떤 컨텐츠들이 담길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PPT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고 약간 세부적인 거는 또 그 엑셀 파일로 저희가 직접 작업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러프하게 내용을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요 A스탑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치료적인 주안점, 어떤 부분을 이제 담으려고 하는가 그런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일별하시고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A스탑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컨틴전시 매니지먼트는 이제 우리말로 수반성 관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치료에 환자들이 계속 그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컴플라이언스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쨌든 그 치료를 이제 계속 그 안에서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강화해 줄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 보면 여기도 비슷한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1, 2주에 저희가 동기 강화에 좀 초점을 넣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모듈들이 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동기 강화에 대해서 물론 뭐 대부분의 치료가 그렇겠지만 조금 더 동기 강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치료적인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동기 강화 이외에도 또 다른 어떤 특징이 이제 AA 네트워크 커뮤니티라고 돼 있어도, 요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거고요. 그래서 AA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들끼리 비슷한 환자들끼리 서로 이제 모여서 서로 이렇게 좀 단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는 거죠, 단주. 그걸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격려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독특한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걸 이제 AA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프라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AA를 이런 치료적인 시스템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또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또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이어리와 라이프로그.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84일 정도 12주 가량을 대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12주 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그 이제 단주를 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좀 기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개인화된 어떤 치료, 그러니까 소위 그 환자 맞춤형 치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해서 그런 특징을 좀 이렇게 저희가 또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치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의사용 대시보드.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그 의사의 치료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이것이 그냥 별도로 따로 이제 의사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병원에 와서 계속 이제 의사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또 약 처방을 받으면서 이걸 이제 별도로 그래서 의사가 이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사가 진행하는 거를 이제 도움을 준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준다, 이런 어떤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가 잘 하고 있는지, 뭐 과제가 나오면 과제를 잘 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을 잘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제 한눈에 관리하고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모듈화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가 좀 어느 정도의 그 재량이 있습니다. 그 룸이 있어서, 그러니까 딱 정해진 치료를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어떤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조금씩 이제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의사가 뭐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뭐 잘 되니까 다른 걸 좀 추가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이 별도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이 온라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오프라인 같으면 이제 1대1로 붙잡고 다 알려줄 수가 있겠지만, 그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카운셀러가 좀 붙어서 좀 그 각각의 이제 매일매일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워크시트 같은 걸 작성을 하는 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러니까 뭐 치료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인지 재구성이다 그러면 어떤 부정적인 인지를 좀 이제 바꿔주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인지로 이제 바꿔주는 이제 그런 모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게 됐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뭐 이런 카운셀러가 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모듈형, 그래서 좀 다양하게 모듈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이런 이제 표준화 모듈,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환자들이
각각의 좀 뭐 특성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특성에 상관없이 이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필수 모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환자에 맞게 이제 그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맞춤형 모듈은 일정한 어떤 모듈들이 몇 개가 있어서 이 환자는 예를 들어서 A가 좀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제 B하고 C가 있긴 하지만 A를 처방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의사가. 아니면 또 뭐 B가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제 B를 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택형 모듈과 응급 모듈은 이제 그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 처방을 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그때 어떤 환자 맞춤형으로 모듈들이 이제 조립이 된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크게 보면 이제 모자이크식의 그런 특성에 이제 가깝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식 모듈 구성이라고 이제 말을 썼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정말 그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어떤 치료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런 어떤 요건 이제 완전 자율형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고정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또 치료자의 재량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좀 병행을 하면서 환자의 이제 음주일지라든지 이 액티그래피 환자가 이제 어떻게 동선이 좀 움직이나, 그 다음에 그 환자의 또 음성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EMA는 여기 이제 에콜로지컬 모멘터리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이제 생태 순간 평가.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상태를 어떤 이제 뭐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막 그 갈망감, 그걸 이제 그런 거라든지 어떤 그때 정서 상태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일 단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저희가 시간대별로 데이터들이 쭉 모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했을 때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우리가 나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밑바탕이 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축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R, XR 요건 사실은 저희가 이 AR이나 뭐 XR이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많이는 이제 적용은 안 돼 있고요. 노출훈련을 할 때, 노출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행동 치료의 이제 일종으로서 그 이제 저희가 단주를 하는 거, 그러니까 술을 뭔가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도 술을 마시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술에 노출을 시켜 놓고도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할 때 좀 AR을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A,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죠,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앱이나 웹 또는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특징들을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좀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모자이크식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제 재미삼아 갖고 와봤는데 요 이제 아이언맨 있고 이제 요거 이제 스파이더맨 있을 때 뭐 딸은 뭐 이 아이언맨을 좋아하고 아들은 이제 스파이더맨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자 어떤 그림을 그 아버지가 선물을 해야 될까? 네.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요것만 선물할 수도 있겠고, 아니 요것만 선물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둘 다를 이제 구입을 해서 갖고 갈 수도 있겠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요게 지금 퍼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퍼즐을 갖다가 만약에 선물을 한다고 하면 그때 따라서 이제 요렇게도 조립을 했다가 이제 요렇게도 조립을 했다가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그 이제 모듈형 치료의 어떤 그 장점이자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것들 인지 재구성이 좀 많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행동 치료는 이제 조금만 해도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동기 강화도 조금만 필요하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제 장길산이라는 환자는 동기 강화를 좀 많이 해줘야 되고 행동 치료도 좀 많이 필요한데 뭐 인지 쪽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그래서 환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딱 정해져 있는 방식 그래서 뭐 1회기 때는 어떤 걸 무조건 해야 되고 뭐 2회기는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엔 또 뭘 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거는 변할 수가 없죠. 그 환자에 따라서 그 상황상에 따라서도 변할 수가 없고 의사의 재량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조금 유연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여기 이제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인지 재구성이라고 돼 있고, 뭐 동기 강화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출, 그다음에 뭐 이제 마음 챙김. 그래서 이런 이제 각각의 퍼즐들을 의사가 이제 그러니까 수십 개의 퍼즐을 갖고 있으면서 그때 환자에 따라서 이걸 조립을 해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한 그런 치료적 접근이 이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런 만들고 있는 어떤 모듈의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2주 정도는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제 트라이얼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공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공통이죠. 그 다음에 그 매주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6일 동안 배우면 이제 하루는 이제 복습하는 과정, 그 다음에 또 체크업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인 반면에 이제 그때 좀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맞춤형 모듈, 맞춤형이는 뭐 자기돌봄. 여긴 자기돌봄은 이제 요즘에 그 심리학적으로 많이 그 핫한 트렌드죠. 그래서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 말을 이제 바꾼 거고요. 자기돌봄. 그다음에 정서 조절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 이런 또 모듈. 그다음에 대인관계 기술. 대인관계 기술에는 이제 알코올 환자들이 좀 많이 이제 부족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 알코올을, 그러니까 술을 마시자라고 했을 때 뭐 거절하는 이제 좀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화하는 방법, 의사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맞춤으로 되어 있고, 응급은 이제 그때 따라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다음에 또 동기 강화 부스터. 그 동기 강화가 굉장히 알코올 환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데 요거를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의사가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공통적인 걸 보시면 여기 이제 처음에 2주 동안에는 이제 동기 면담, 그다음에 질환 교육, 이제 기능 분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목표, 행동 활성화, 이제 인지 재구성, 동기 강화, 이제 부스터. 요게 이제 처음에 요걸 하고 추가로 하게 되니까 이제 부스터겠죠. 그다음에 인지 재구성이 이제 한 번, 두 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노출 훈련이 또 한 번, 두 번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좀 약간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타임라인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이제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도입 단계 2주간의 이제 도입 단계에서는 이제 동기를 이제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이제 동기 강화 면담,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알코올 장애라는 거에 대한 이제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분석, 요거는 이제 행동 치료의 일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그래서 모듈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바짝바짝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이제 약간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좀 뭐 이거를 이제 쓰고 안 쓰고 한다라기보다는 좀 꼭 써야 되는 이런 이제 필수적인 거를 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은 그때 따라서 좀 쓸 수 있는, 이렇게 좀 조정이 가능한 이제 맞춤형 모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모듈, 이제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자, 크게 보면, 자, 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 행동 활성화, 그 다음에 노출. 그래서 이 노출이라고 하는 것도 행동 치료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인지에 대한 것과 행동에 대한 것, 이걸 합치면 이제 인지 행동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요거를 이제 만들 때 많이 참고했던 것이 이제 리셋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이제 알코올 사용자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이제 그 온라인으로 그 승인을 받은 이런 치료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그 리셋이 기반하고 있는 것이 이제 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라피틱 에듀케이션 시스템. 그래서 테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좀 많이 이제 좀 그 참조를 했습니다. 참조를 했는데,
그 테스에서 가장 중심을 이룬 요소가 결국에는 이제 CBT와 그러니까 CBT를 핵심 모듈로 하고 대인관계 기술, 또 약간 뭐 정서 조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 선택 모듈로 하는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참고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리셋보다 조금 더 많은 이런 모듈들이 이제 들어와 있어서 약간 치료자의 어떤 뭐 적용 범위라든지 자율성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많이 확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재 구성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그러니까 제너럴한 어떤 인지재 구성이 있고 장애 특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이니까 이런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정적인 어떤 인지적인 내용들, 뭐 알코올 이제 기대 신념이다, 뭐 중독성 신념이다 이런 말들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초점을 맞춘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 편향 수정이라고 하는 약간 이제 그거는 그 이제 객관식이나 이제 단답형으로 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이제 코그니티브 바이어스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CBM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이제 부정적인 인지를 조금 이제 적응적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효능이 입증된 이제 그런 치료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들도 모듈을 이제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다뤄주는 것이 있고, 근데 요만큼은 이제 행동에 대한 것이죠. 행동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하게 이제 노출을 위한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저희가 가상이나 실제로 노출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AR을 이용한 어떤 노출 훈련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가장 이제 코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치료할 때 뭐 늘상 들어가는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동기 강화를 또 이제 부스터로 조금 더 만약에 약발이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또 동기를 좀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완이라든지 또 어떤 주의 집중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마음 챙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이제 그 거의 좀 약간 요것들은 이제 고정적인 이제 코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외에는 조금 치료자들이 거의 좀 자율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맞춤이나 선택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이 맞춤 같은 경우는 이 셋 중에 하나를 넣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넣고 조금 이 환자는 뭐 정서 조절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또 이걸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이 너무 부족하다, 맨날 그러니까 관계가 좋지 않고 늘 끌려다니고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 부분을 또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기 다 나와 있는 것들이지만 이제 노출이나 또 어떤 인지적인 부분, 또 이제 동기 강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여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필요하겠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때 또 이제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뭐 이런 그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참을 수가 없다, 이럴 땐 또 이런 이제 응급 모듈을 통해서 좀 이렇게 급작스럽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또 이런 모듈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모듈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이러한 모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제 방법론 상으로 또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VR, AR 이런 것보다는 주로 앱으로 구현되는 것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앱상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듈들을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 저희가 참조했던 그 테스가 이제 크게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아까 에듀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했듯이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영상으로. 그래서 동영상을 통한 교육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테스트가 있었고, 세 번째는 또 환자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가능하다, 이런 맞춤형. 그 세 가지가 저희가 좀 참조를 많이 하려고 했던 테스트하고 이제 비슷하다라고 봤고,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하는 이런 어떤 영상들, 그걸 환자가 이제 시청을 하는 거죠. 영상을 한 7, 8분 내외로 너무 길지 않게
그래서 그 매일매일 이제 하나 정도씩을 이렇게 영상을 시청을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고 너무 어렵지 않게 약간 뭐 객관식, 단답형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항상 늘 이제 세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형태가 있는 반면에 환자가 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워크시트. 그래서 환자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적어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다가 쭉 입력하고 이제 제출을 눌러서 제출이 되면 이제 서버로 가겠죠. 그러면은 아까 그 카운셀러가 이제 그거를 갖고 좀 잘하고 있구나.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좀 그 컨설팅을 해주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제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다 체크를 해서 의사가 이제 대시보드 상에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게 하고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앱상에서 이런 이제 평가, 요거 아까 생태 순간 평가라고 해서 이제 매일매일 그 사람의 어떤 음주에 대한 갈망감, 또 정서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이제 커뮤니티 활동도 앱상에서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음성 청취와 예시문 따라 읽기는 뒤에 나오겠지만 그 아까 선택 모듈 중에서 저희가 요 대인관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딱딱하지 않게 컨텐츠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이제 그 라디오 들을 때 그 배경음악 깔리면서 MC가 이제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뭐 내용을 막 공부는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남는 여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음성을 좀 들려주고 저희가 대인관계 기술이니까 조금 적응적인 이런 예시문을 직접 따라서 읽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또 앱 구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요 부분 자 요거를 하려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자료가 없이 혼자 나와서 떠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 PPT 자료와 이제 영상 테스트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영상을 누가 찍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화면에 띄워 놓으면서 이거를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건 지금 이제 다 만들어 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이제 좀 만들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PPT가. 네, 요거는 이제 그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 PPT를 보면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교육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어떤 영상들이 이제 나오는지 잠깐 보시면 마음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대한 관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외적 경험이 아니고 내적 경험, 생각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책임이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워크시트. 워크시트는 이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시가 먼저 나와 있고 그 예시를 보면서 좀 따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빈칸을 채우는 거죠. 환자가 직접 해서 입력을 해서 제출을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워크시트는 좀 짧게 그냥 이것만 이렇게 제시하면 아마 잘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해준 이런 거를 찍고 그 다음에 그거 좀 간단하게만 하고 어쨌든 이거를 잘 적어서 이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 대인관계 기술 조금 이제 소프트하게 저희가 접근하는 대인관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코멘트들을 저희가 다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싸우지 않고 어떻게 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컨텐츠 요렇게 이제 코멘트가 다 있어서 이런 코멘트를 저희가 이제 음성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예시를 잠깐 들어보실게요.
요즘 들어 주위 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싸우게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참느라 우울해지고 병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도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 한 7, 8분 정도 되는데 이걸 뭐 다 들으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배경음악과 이제 음성을 좀 듣고 이제 본인이 좀 어떤 적응적인 코멘트를 연습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콘텐츠 구현 방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인지 편향 수정 그러니까 인지 재구성을 이제 구현하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알코올 사용자인 환자들이 갖고 있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쉽게 바꿔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1번, 2번 중에 이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항상 뭐 답은 약간 답정너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조금 이제 긍정적이고 이제 적응적인 이제 그런 인지적 내용을 이제 선택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이제 객관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관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고요. 답이 이제 산책인데 빈칸으로 되어 있고 이제 여기에서 뭐를 채워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시옷을 누르면 정답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런 지시문이 먼저 나오고요. 여기 빈칸이 있죠. 빈칸이 있고 요렇게가 있어서 뭐가 빠졌냐 지읒을 누르면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교육 동영상을 보고 나면 세트로 테스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테스트에 대한 거 이제 객관식 그래서 1, 2, 3, 4, 5 뭐 이렇게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아마 앱상으로 구현하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정답을 이제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하면 되고 이렇게 해답까지 제시를 하는. 그다음에 요거는 주관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땡땡 여기서 이제 요거를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해설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영상하고 늘 세트로 그래서 영상이 있으면 반드시 테스트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PPT로 해서 간단하게만 보셨고 그 저희가 그 실제로 저희가 아까 이제 뭐 큰 그림만 이제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모듈들, 그래서 동기면담, 그다음에 질환교육, 기능분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요거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요 하나하나가 이제 하루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기면담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기강화 치료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이제 쓰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막 치료적으로 뭔가 기존의 치료에서 시도하지 않는 어떤 막 새로운 거를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잘 온라인으로 갈무리하는 이런 거에 좀 중점을 이제 둔 거고요. 그래서 동기강화에서 이제 나오는 뭐 이런 이제 그 단주 이전 이후 비교, 음주기의 탐색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질환교육에서는 어떤 알코올 사용자에 대한 어떤 병리나 증상, 또 약물 치료의 중요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능 분석은 이건 행동 치료하고 세트인데, 이건 좀 설명드리기가 조금 길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할 때 이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좀 이제 본인이 이제 재밌어하거나 또 이런 활동들을 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인지 치료랑 행동 치료 어쨌든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많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인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일반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아까 중독성 신경,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이 좀 독특하게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신념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이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이제 동기 강화를 또 더 추가로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 네, 그다음에 마음챙김에서는 요거는 이제 사실 노출 치료랑 좀 연관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들어와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가 또 되게 중요하죠. 노출 훈련. 그래서 여기는 좀 기본적인 것들을 배운 다음에 이런 가상 플러스 실제 노출. 그러니까 아까 AR을 이용해서 하는, 이걸 AR을 하니까 이제 가상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할 거니까 또 실제 노출이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노출 훈련은 뭐를 계속 이제 배우기보다는 어쨌든 계속 하면서 숙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반복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들이 좀 이렇게 자기 비판적이거나 또 어떤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게 어떤 자기에 대한 좀 자기를 아끼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태도를 우리가 자기자비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기자비를 좀 배양해 줄 수 있는 죄책감, 수치심 등등등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배우는 이런 이제 20가지의 이제 맞춤형 모듈. 그래서 이거는 환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환자들이 좀 잘 못하는 부분이죠. 정서 조절과 스트레스, 정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또 정서를 또 조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 쭉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 어떤 내 주장을 하는 법, 그다음에 I 메시지, U 메시지 너무 유명하죠.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또 들어가 있고, 또 거절하는 거, 또 갈등 상황을 또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좀 어떻게 한 것들 피해랑 또 사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아까 이제 선택 모듈이라고 해서 조금 더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이런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듈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네,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창현 선생님이 이제 다른 팀도 있지만 다른 연구원도 있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잘 정리를 했고요.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알코올 중독이 도대체 뭔데, 치료기를 만드는데 도대체 이런 100가지를 왜 하는 거야?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이게 이런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코올 환자가 이거 한다고 이게 좋아지겠어? 그럴 수도 있고요. 여튼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들 들으시고 나온 궁금증이나 또는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는 이게 잘 모르겠다는 것도 얘기하시면 또 같이 둘이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튼 어떤 얘기든지 다 좋으니까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들으시고 궁금한데? 예, 질문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 알코올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치료 방법이 있는지 잘 몰랐고요. 치료 방법들을 앱의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저는 강원 TP의 자유기라고 합니다. 예, 소속 밝혀드리고요. 이게 앱으로 구현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PC에서 그냥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현했을 때하고, 이걸 유인물로 나눠줬을 때,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앱 형태로 나눠줬을 때,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내용들 잘 몰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앱으로 했을 때랑 그냥 유인물로 나눠줬을 때, 아니면 그냥 PC에서 봤을 때랑 차이가 사실 AR 띄운다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AR도 사실 그러니까 실감을 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동했을 때 앞에 술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거겠지만, 사실 AR로 해도 되지만 그냥 동영상으로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 부분 말고는 앱으로 디지털 치료제, 그러니까 꼭 처방을 받아서
앱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그 필요성이 사실 제가 처음 봐가지고 잘 그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좋은 그 지적이시고요. 이제 처음에 그런 개념을 조금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 환자가 치료받는 일이 몇 프로쯤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가 대충 한 200만 명 정도 추정되고 있거든요.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12% 정도 됩니다. 12%도 의학적 치료받는 사람은 더 적고요. 근데 그 12% 중에서 치료받는 사람 중에 한 60%는 어디 있냐면요, 입원 치료를 해요. 외래 치료를 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워크시트나 페이퍼나 뭐나 그것만 보면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페이퍼로라도 하는 사람이 4% 5%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래요. 미국은 좋을까? 미국은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높아요. 좀 낫지. 그래서 첫 번째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외래 치료의 효과, 외래 치료의 접근율을 높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개념을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에이스탑에 제가 갖고 있는 컨셉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코올 환자가, 저는 알코올 환자를 치료하면서 알코올 환자 이런 말 하면 정말 너무 기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요, 오늘만 단주할 거예요. 오늘은 술 안 마시고요, 내일은 마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알코올 환자들은요, 그 알코올 환자는 치료될 가능성이 거의 50% 이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만 마시고요, 내일부터는 안 마실 거예요. 이게 딱 하나 차이거든요. 여기 선생님들 그럴걸? 오늘만 마시고 내일부터 마시죠. 오늘만 운동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지.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에이스탑을 만들면서 고민한 걱정점은 뭐냐면, 오늘 단주요. 그래서 저희가 12주를 잡았어요. 84일. 그래서 84일간의 동행이라는 제가 그 콘텐츠를 넣었는데, 하루하루 이 앱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외래를 오는 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거보다 외래를 매일매일 와서 제 외래를 보면 단주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어떻게 외래를 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거리도 있고 어떻게 외래를 맨날 오겠어요? 이 앱은 이 안에서 비교적 매일매일 앱을 통해서 자기의 일지를 써요. 내가 오늘 어땠고 기분이 어땠고, 간단하죠. 앱이라고 해봐요. 뭐 퀴즈도 사실은 너무 유치하잖아요. 하지만 그 퀴즈를 하나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치료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앱을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앱에 체크하고 에이스텝에 들어가서 내 얘기를 남기고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하루 단주를 한 거야. 그게. 내일 다시 또 두 번째 날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이게 디지털 치료 기기이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또 의사를 만나요. 그래서 의사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웹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됐고 환자가 뭘 했고 또 갈망이 언제 느꼈고 그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어땠고, 이제 여기가 컨텐츠만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에 몇 가지 이제 액티그래피라든지 아니면 그 외 음성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라이프로 관련된 자료들이 자연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 디지털 치료되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이 쭉 엮여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얼마나 치료를 잘 받고 있고 또 얼마나 갈망이 있었는지, 사실은 실패하죠. 단주하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단주한 사람은요, 제가 알코올 환자 30년째 보지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적어도 그거를 재발을 3번 할 걸 1번을 낮추고 그런다면 이게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거는 지금 치료받는 율이 12%인데 뭐 외래까지 다 입원까지 다 합쳐서 적어도 그걸 한 20몇 %까지 올린다면, 그리고 지금 사실은 재발률이 거의 그러니까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외래를 왔어요 환자가. 근데 10일 동안 치료받은 율은요 거의 20%가 안 돼요. 그런데 이 20%가 안 되는 거를 한 30에서 40%만 올린다면, 나머지 60%는 또 재발하고 안 오겠지만, 그렇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답변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또 우리 여기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어요. 알코올 환자인데 무슨 술 먹지 말라고 하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아? 무슨 명상을 하고 자기 자비니 마음 챙기는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조금 그래도 절주를 하면서 뭐 며칠에 한 번씩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드시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드시나 이렇게 적당히 드시는 분들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아까 200만 명 이야기하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 형태로 이런 컨텐츠나 이런 치료 프로토콜이 제공이 되면은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라면 참 많이 도움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요 디지털 치료 기기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치료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 온 사람들이니까요. 그걸 치료하는 게 위주긴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확장돼서 디지털 헬스로 넘어간다면 더 이제 그 시장성이 나게 넓어지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왜? 말씀 끝난 말씀. 아, 네. 끝났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이제 우리 이차영 선생님이 이걸 이제 이렇게 에이스탑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유비에서 이제 이게 이런 거를 시스템으로 어떻게 만들까?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좀 고민했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우리 하다 보면 콘텐츠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아직 우리가 콘텐츠 팀은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이게 이제 일관된 어떤 처음에 생각한 것은 이제 우리 그 음성 쪽에 살구를 하면서 뭐 살구, 자두 뭐 이런 이제 어떤 우리만의 어떤 캐릭터 이제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신한은행의 그 로지가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A스탑의 뭐 어떤 그 캐릭터 그리고 이제 우리 또 P스탑의 어떤 캐릭터 또 그리고 우리 이제 마인드 스트롱 쪽의 어떤 캐릭터가 있어서 이제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제 웹 앱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환경을 이제 웹 앱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를 좀 서비스를 좀 확장했으면 이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제 우리 첫 경험이 우리가 이제 VR MMS이라고 이제 이 인지기능 이제 그것을 VR로 만들었는데 그 VR을 가지고 MMS 그러니까 인지기능 검사를 하다 보니까 환자는 VR 속에서 딴 세상에 있고 이 검사를 하는 사람은 이 현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 간에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은 완전히 딴 데가 있고 평가자는 이제 밖에 덩그러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이제 한번 이게 웹 앱 환경에서 VR을 가지고 뭐를 하면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웹 앱 환경에 이 서비스를 메타버스로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정리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이제 우리 그 의료진에서 우리는 이렇게 치료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쭉 얘기가 되면 이제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컨텐츠들이 아까 뭐 교육 동영상도 좀 보여줬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좀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했잖아요. 야 저거를 어떻게 컨텐츠를 야사시하게 우리가 가져가면 뭐 제 그냥 개인적인 머릿속에는 그런 이제 로지 같은 우리 또 살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컨텐츠 쪽에서 좀 고민했으면 해 주었으면 그리고 이제 그 유비에서는 이제 웹이나 앱 또 이제 유비 말고 또 다른 팀도 이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데서는 야 저거를 어떻게 구현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워크숍이 아마 이번 첫 워크숍에서는 잘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다음 워크숍 정도에는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려는 이제 비전이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뭐 무슨 목표가 있고 이 밑에쯤에 이제 A 스탑, 뭐 B 스탑, 뭐 이제 마인드 스트롱 이렇게 팀이 짜이면 이 밑에 이제
이 담당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의료진 담당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쪽, 또 컨텐츠 쪽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인프라가 있겠고, 하여튼 이런 그림이 짜여지면 이제 우리가 한 2번의 워크샵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비전은 놔두고 우리가 이제 목표단을 예를 들어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 1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이제 목적단을 뭐 로마자 1, 아라비아 숫자 1, 그다음에 뭐 가로 1, 뭐 동그라미 1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이 구조도가 나오면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할 때 1-1.1 가 회의를 한다. 이러면 이제 그 팀이 쫙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이제 뭐 크게 우리가 이제 워크숍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이 로마 2.1.1이 한다 그러면 2줄 안에 이렇게 싹 모여서 이제 또 하나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2번의 이와 같은 워크숍을 지난 다음에는 우리 이게 이제 이런 조직 단위, 워크 베이스 단위로 우리의 이 블루프린트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컨텐츠 팀이나 우리 의료진이나 시스템 팀에서 이런 한 2번, 2-3번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늦어도 한 8월까지는 이런 블루프린트가 나와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분야 회의를 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 목표를 좀 달성했으면 해서 오늘 워크숍의 의미가 있고 다음 워크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스탑은 저희가 이제 특히나 기본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자. 뭐 VR 이런 거 넣지 말고 그냥 AR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앱에서 구현하는 걸로 하자. 그런데 이제 끝에 결정하는 건 이제 메타타콘도 오셨으니까 드린 말씀은 일단은 그 알코올 중독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3가지거든요. 첫째는 약물 치료예요. 의사가 약물 치료하는 거. 알코올 중독 약물 치료합니다. 술도 약물이니까.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이창현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CBT라고 하는 인지행동요법. 비만 오면 술 생각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만 오면 술 생각하잖아. 술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잖아? 아니면 뭐 제 환자가 알코올 중독인데 단주를 뭐 한 1년 하다가 재발했어. 왜 했다니까 회 먹으러 가서 재발했대? 뭐 그냥 그런 거지. 회 먹으러 갔으니까 술 생각나서 재발한 거죠. 그게 다 인지거든요. 자동적 사고의 인지.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잠깐 말했던 AA예요. 네트워크. AA는 알코올리 어노니머스라고 얘기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거죠. 같이 치료하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나는 술 끊고 있고 1년 됐어. 저 사람은 지금 막 시작됐어? 그럼 그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맞다, 너 그럴 때 힘들 거고 지지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협심자 모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AA 모임을요. 지금 그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춘천은 거의 매일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줌을 해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모이니까. 근데 저희는 이거를 메타버스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A 얘기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거든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메타버스 안에 사람은 우리가 아바타를 만들든지 모르겠는데 더 활성화할 수 있겠지. 같이 놀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A스탑도 그렇고 P스탑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세 개의 디지털 치료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메타버스를 깔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근데 A스탑은 이제 AR 정도에서 아마 들어가거나 뭐 할 거고요. 병원에서 한다면 VR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 이후에 말씀드릴 저녁 때 얘기할 P스탑인 경우에는
공황장애는 이제 이런 그 VR 이용한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가상현실 치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스탑은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 스트롱은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아마 여러 가지 기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앱으로 어떤 그 디바이스로 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도 같이 또 고민을 하고 또 구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다 넣어가지고 하면 좋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환자 안 쓰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면 뭐예요? 환자가 안 쓰는 거 꽝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환자가 잘 쓰게 할 것이냐? 차라리 조금 더 효과는 덜 하더라도 환자가 더 잘 쓸 수 있는 것. 그러면 좋겠죠.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 의사가 훌륭한 의사는 딱 한 사람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를 오래 데리고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를 오랫동안 데리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뭐? UB 플러스에 우리가 좀 뭐 부탁을 했었는데 네네네. 이따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일단 같이 또 뭐 쉐어링하는 시간이니까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다 여기 선생님들 다 같이 조금 더 뭐 이 이후에도 그렇지만 메타 세컨도 그렇고 또 궁금한 건 이러고 있으시면 좀 말씀 주세요. 네네. 대표님 먼저 말씀. 그 중독의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 정도 상태면 중독이다라고 하는. 네, 있지요. 그게 좀 약간 중독의 진단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은 몇부터 몇이 몇 달 동안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때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내리잖아요. 네네. 알코올 중독도 똑같아요. 증상이 적어도 9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있고 그것이 1년 동안 지속됐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진단이 딱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범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저희가 알코올 중독이 알코올 의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문제 있게 술을 마시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그냥 자기가 잘 마시는 사람이 구분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 오버랩 되더라도 그런 기준은 분명히 있죠. 이 디지털 치료 기기잖아요. 의료 기기를 만드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잘 마시는 사람들 갖고까지는 할 건 없고요. 건강 디바이스가 아니니까 중독자야.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치료를 하게 만드는 기기죠. 네, 감사합니다. 이정도 네, 지금 이제 알코올에 대해 장명훈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피스타 할 때도 좀 나오고 만성사도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기 강화 이런 쪽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지 기능 개선 많이 나오고 이제 박사님께서 좀 전에 설명해 주실 때 보면은 그 모듈 안에 예전 피스타 할 때도 있고 알코올 스타 할 때도 있고 동기 강화 이런 이제 컨텐츠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인지 기능 재구성 그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고 오늘 설명하신 건 알코올 쪽인데 다 같이 재사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질병마다 그 큰 카테고리는 똑같은데 하이 카테고리로 들어갔을 때 디테일이 완전히 바뀌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 더 드리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찬현 선생님하고 100몇 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에이스탑을 통해 쓸 수 있지만 피스탑이나 다른 걸 쓸 수 있고요. 이제 마인드 스트로잉 경우는 인지 개선과 인지 재구조하고 좀 다른 의미고요. 이건 이제 기억력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모든 게 습관이라고 하는 건 똑같잖아요. 이걸 어디에 쓸 수도 있냐면요. 이 인지적 재구성은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 뭐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 활용할 수도 있어요. 다 활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 치료기로 만들고 뭐 좋으면 뭐 나중에 공부 잘하는 애 만들 수 있어요. 엄마한테 그냥 팔아먹으면 잘 팔아먹을 수 있지. 공부 잘하는 애 만들어서 아이가 매일매일 와서 이거 하고 그러면 정말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같습니다. 다. 네. 기본적 컨셉이 같으니까.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그 동기 강화를 이제 시킨 활동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 활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동기가 강화됐다라는 걸 평가하는 그런 어떤 기준? 어떤 걸 보고 이 사람이 동기가 강화됐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동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게 있어요. 줄이. 그래서 그렇게 설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동기가 강화됐으면 당연히 치료를 잘 받겠지. 치료 순서가 높겠지. 세 번째는 다른 지표가 다 좋아지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동기가 강화됐다는 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동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그 동기가 강화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술만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가치, 그러니까 자존감 같은 것이 향상되는 쪽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미묘한 아주 그냥 세부적인 동기예요. 동기라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내가 이 앱을 쓰겠다고 하는 조그만 동기인데 맨 끝에 들어가지고는 내 삶이 바뀌는 것까지 가는 거 바로 이 동기 강화를 통한 자기 생활의 습관의 변화고 자기 삶의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매번 우리 책에도 보면 그거잖아요. 정말로 1% 바꾸면 100%가 바뀌는 거잖아요. 술을 끊어야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1시간 술을 안 먹는 거라고 하는 게 동기 강화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우리가 끝내 최종적인 목표를 도달하는 거지. 근데 목표 도달된 건 우리가 할 수 없고 요 안에서만 우리가 진행돼서 한 스텝 옮겨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동기 강화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네네.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네.